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바벨로 그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바벨로 그립은 언더 그립, 그리고 오버 그립, 그리고 뉴트럴 그립이 있어요. 그런데 뉴트럴 그립은 언더 그립하고 오버 그립에 대한 장단점을 아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서 뺄게요. 그러면 오늘은 언더 그립과 오버 그립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로 그립에 대한 영상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만한 게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오버 그립은 등 상부에 자극이 잘 들어오지만 단점으로 광배근에는 자극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언더 그립은 등 하부, 즉 광배근에는 자극이 잘 들어오지만 이두근의 개입 그리고 가동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아세요? 그리고 그립 하나만 잘 잡아도 운동 효과는 물론 운동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그립에 대한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오버 그립으로 잡고 바벨로를 취해 보시면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로 인해 견갑골은 후인이 되지만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등 상부에만 자극이 들어오고 광배근의 자극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의 자극을 주기 위해 팔꿈치를 붙이자니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어깨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배근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 하부를 공략하기 위해 언더그립을 잡고 운동을 하죠. 언더그립으로 잡으면 견갑골은 자연스럽게 후인 하강이 되고 광배근 하부에 자극이 잘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상부는 오버그립을 하고 하부는 언더그립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버그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언더그립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치명적인 단점이 허리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벨로 할 때 허리 안정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허리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운동이 아니고 자신을 다치게 하는 상해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왜 허리 안정성이 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 몸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잡아당기거나 또는 한쪽은 고정하고 반대쪽에서만 잡아당겼을 때 부하가 걸리고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강한 힘은 근육 생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절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허리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은 상당히 많지만 오늘 얘기할 건 둔근과 광배근입니다. 광배근과 둔근은 흉요근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근육은 서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강한 힘과 척추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바벨로 할 때 안정적이고 강한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둔근과 광배근의 서로 효과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둔근은 힙힌지 자세를 통해 강한 고정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고정점을 기준으로 팔을 움직여 광배근의 수축과 이완을 만드는 것이 바벨로인데 이때 생각해봐야 할 것이 광배근의 기시와 정지입니다. 광배근은 크게 두 개의 기시와 한 개의 정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더그립으로 잡으면 견갑골이 후인 하강으로 고정되어 광배근의 수축에는 용이하지만 이완에 제한을 줍니다. 그로 인해 허리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둔근과 광배근은 고무줄의 양쪽 끝과 같아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고정면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는 쪽은 강한 부하가 생기겠지만 둘 다 고정면인 곳은 힘이 생성되지 않고 그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면 그걸 이겨낼 근육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다 보니 그만큼 관절의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언더그립으로 잡으면 견갑골이 후인 하강되면서 팔을 당겼을 때는 등에 자극이 잘 올 수 있어도 팔을 폈을 때 견갑골이 후인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과 갈비뼈 밑으로 붙어있는 광배근들은 신장성 수축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보호해줄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때 허리를 많이 숙이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견갑골이 후인 하강으로 고정되다 보니 완전한 광배근의 유연도 불가능하겠죠. 즉 최대 수축, 최대 유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가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겠죠. 그럼 언더그립 말고 오버그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회전과 내회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외회전을 하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모이게 되고 팔은 몸통과 가까워집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언더그립을 잡고 내릴 때 내회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건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버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외회전은 되지만 언더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회전은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리 손목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위의 얘기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런 그립이 나옵니다. 외회전은 쉽고 오버그립이, 즉 검지 쪽이 살짝 벌어진 그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버그립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오버그립과 언더그립은 각자의 단점이 있다. 언더그립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오버그립은 광배근의 자극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그립을 했을 때는 허리의 각도를 세워라. 오버그립을 했을 때는 외회전을 활용해라. 이 외회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집중해서 그립을 잡고 그립을 약간 비틀어 잡아 시어자 느낌의 그립을 만든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오버그립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언더그립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